안녕하세요. 12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뚝기초의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 중에서 코일과 카스텔로의 제한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식과 컬호이의 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다 적어 놓으셨죠? 그 다음에 코일과 카스텔로의 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수업을 듣고 나서 여기다가 적어 놓기 바랍니다. 자, 코일과 카스텔로는 1981년도에 말뚝 치마량을 고려하여 모래집안에 설치된 말뚝의 선단 지지력을 계산하는 경험적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말뚝 지름의 10%에 해당하는 치마량에 대응하는 하중을 파괴 하중으로 정의를 합니다. 말뚝 지름의 10%에 해당하는 치마량은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값이지만 실제 말뚝에 적용하는 하중은 극한 하중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므로 선단지 말뚝의 실제 치마량은 비교적 작아서 약 12mm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준면마찰 말뚝의 경우 사용 하중 하에서의 치마량은 더 작은 값이 됩니다. 이 방법은 계적 장치를 부착한 16개의 말뚝에 대한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림 4.1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말뚝 길이 L과 흙의 전단지압과 파이를 이용하여 순 단위 선단 지지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압축성 지방과 지하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설계 시 QP-의 상한값을 15MPa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름분의 그립 깊이를 B분의 DF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뚝의 그립 깊이를 D라고 하고 폭을 B라고 할 때 이때의 B가 예를 들어서 한 30쯤이 된다면 이때 줄을 이렇게 꺼줘 가지고 네오마 찰각이 약 35도쯤 된다고 생각 봅시다. 그러면은 이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부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값이 약 5,000에서 10,000 사이니까 약 7,500 킬로 파스칼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7.5 메가파스칼 정도의 순 단위 선단 지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전당 저항각기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있고요. 이 자료는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이 시험을 한 자료를 가지고 이 표를 만들어 놓는데 여기 있는 이런 동그라미라든지 새까만 동그라미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알캔사스 또 조넨빌 또는 로실 그 다음에 베식 그 다음에 그레그린 뭐 이런 분들이 여기서 시험을 낸 자료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이 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력학 지지력 공식 정리 요약집에는 여기다가 그냥 그림 4-15 뭐 이렇게 적어두면 될 것 같고 따로 그림 4-15를 스캔해 가지고 밑에다가 붙여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호프의 방법에 의한 말뚝의 극한 선단 지지력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4-12와 같은데 자, QP는 선단의 면적 곱하기
그 다음에 단위 지지력 Q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QP는 Q- 곱하기 NQ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Q- 곱하기 NQ 스타를 구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Q-는 말뚝 산단위치에서의 유효 연직 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값을 또 QL이라고 해놨는데 이 QL은 한계 선단 지지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0 곱하기 NQ 탄젠트 파이 값을 한계 선단 지지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질토에서 말뚝의 단위 선단 지지력 QP는 근입 B의 D분의 LB에 비례하며 D분의 LB는 D분의 LB CR 크리티컬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LB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A 그림을 보면은 지금 말뚝이 관입되어 있는 이 전체 집안이 상당히 균질하고 양호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마찰이 잘 발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집안일 경우에는 이 전체의 길이 L이 LB와 같습니다. 그러나 B 그림과 같이 이 집안은 아주 연약층입니다. 연약층은 전혀 마찰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집안인데 이 연약층을 관통해서 단단한 집안에 이렇게 말뚝이 관입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LB는 여기 단단한 집안에 관입된 이 길이만이 LB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LB는 L보다 작겠죠. 이 경우에는 이 집안 전체가 다 양호하기 때문에 L과 LB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근입비 D는 요 말뚝의 직경이 될 거고요. 이 말뚝의 직경분해 그 다음에 LB 그러니까 여기에 단단한 층에 관입되어 있는 깊이 이게 바로 근입 깊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단한 층이 만약에 이 위치에 오게 되면은 LB는 0이 되겠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D분의 LB도 0이 되는 이 위치가 되게 됩니다. 이 위치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점점 LB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L분의 B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L과 LB가 같게 되는 지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그래서 D분의 LB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말은 LB가 이게 묻혀있는 단단한 층에 묻혀있는 요 LB의 깊이가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말은 나중에는 두 개 같아지는 데까지가 가장 한계값이 되겠죠. 그래서 D분의 LB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D분의 LB의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지점은 결국은 L과 B가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QP의 값도 계속 어느 정도 증가를 처음에는 가파르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증가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이쯤에 와서는 거의 더 이상 이 QP 값이 선단 지지력 값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위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위치는 QP와 QL이 같아지는 크리티컬한 단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의 지지력을 한계 선단 지지력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최대의 값은 50 NQ 스타의 탄젠트 파이 킬로뉴턴 퍼 제곱메다입니다. 이 단위가 또 중요합니다. 의 값 이상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한계 간극비에 따른 한계 근입비에 따른 지지력 계수를 이 표 그림 4.18에 나타냈는데요. 자, 여기서 그림 4.18을 한번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NC 스타 지지력 계수를 구할 때 이 점선을 이용하며, 그 다음에 NQ 스타라는 지지력 계수를 구할 때는 이 실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점선과의 실선은 뭐냐면은 요거는 한계 상태에 있는 D분의 LV 값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단 장각이 30도일 때는 올라가 보면은 D분의 L이 크리티컬 상태가 되는 정도의 지점이 이쯤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한 7 정도 되면은 이때는 D분의 LB가 한계 상태에 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D분의 LB가 더 이상 QP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한계 상태에 온다는 것이고, 이때는 이 말은 결국은 QP 이꼬르 QL이 되는, QP 이꼬르 QL이 되는, QP가 한계 선단 지지력이 되는 그러한 값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D분의 LB를 구해서 이거보다도 더 높은 값이 되면은 이 지지력 계수 값을 거기에 맞춰서 가장 최대치를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균질한 집안일 경우에는 이 D분의 LB가 보통 말뚝 직경을 뭐 0.5m, 50cm라고 한다면 보통 길이가 10에서 20m, 한 10m 정도만 돼도 B분의 LB가 20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균질한 지반일 경우는 대부분 다 이 NQ 값의 최대값인 이 라인을 따라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나타내는 NQ 값은 크리티컬한 상태일 때의 NQ, NC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지력 계수를 이용해서 먼저 극한 선단 지지력을 결정하게 되며, 이렇게 결정된 극한 선단 지지력을 앞에서 보았던 한계 선단 지지력, 요거 공식이죠. 요 공식과 비교해서 이 공식보다 더 큰 값이 나오면은
결국은 이 값이 한계이기 때문에 이 값을 지지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지력 계수를 이용해서 극한선단 지지력이 결정되면은 식 4.12에서의 한계 선단 지지력과 비교하여 한계 선단 지지력보다 클 경우 극한 선단 지지력은 한계 선단 지지력이 된다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뚝이 느슨한 모래층을 지나서 조밀한 모래층에 그립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자,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말뚝이 이렇게 근입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LP가 되죠. LP가 되고 이게 연약층이고 연약층. 그래서 이걸 느슨한 모래 지반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조밀한 모래. 조밀한 모래 지반 이렇게 해서 선단 지지를 한 경우에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이 느슨한 모래 지반을 통과하는 이 부분은 전체가 이제 이게 만약에 L이라고 한다면 이 느슨한 모래 지반을 통과하는 이 부분에서의 QL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느슨한 모래 지반에서의 Q 스타 값과 파이 값을 사용해서 한계 선단 지지력을 구하게 되면은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자, 거기다가 이렇게 조밀한 지반에서의 이 부분에서의 선단 지지력은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지금 10D까지, 이게 이걸 10D라고 했을 때 10D까지를 하고, 그리고 이때 지금 요 LB가 만약에 이 LB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은 이 LB에서의 Q, 이게 요 축이 QP죠. LB에서의 QP 값이 있을 겁니다. 분명 LB에서의 QP 값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느슨한 모래 지반에서 시작된 여기에서의 또 QL 값이 있죠. 요 QL은 여기서 L은 느슨한 지반, 루즈한 지반이라는 뜻에서 괄호하고 L이 들어간 것이고요. D는 조밀한 모래, 덴스한 지반이라는 뜻에서 D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루즈와 덴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위치에서의 QP를 알고 싶은 거죠. 이 QP 값을.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QLD 값을 계산해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값은 느슨한 모래 지반에서의 이렇게 QL의 루즈한 지반의 QLL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값과 여기 값의 차이가 이게 바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되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QLT에서 QLL을 뺀 값이 이 길이가 되는 것이죠. 이때 길이에서의 요 깊이를 10D라고 한다 이겁니다. 10D. 10이 이제 한계라고 보는 거죠.
한계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죠. 이 뭡니까? 비례식을 사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이 자체의 값이 뭐냐면은 이 부분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여기 되는 거죠. 요 길이, 요 길이. 비례식으로 지금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걸 해서 이 길이 이걸 x라고 한다면은 이 x 길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전체 큐빅 값은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래서 요 x 값을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서 놓은 것입니다. 이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베이식과 컬호이의 식 그리고 코엘과 카스텔로의 그림 표 그래프 있었죠. 그 다음 마이어호프의 QP를 구하는 값 방금 공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AP 곱하기 Q 다시 NQ 스타를 구해서 이 값이 여기 있는 한계 상단 지적보다도 더 크면은 한계 상단 지적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 한계 상단 지지력을 구하는 방법 방금 봤던 공식 50 NQ 스타의 탄젠트 파이 요 값까지 여기다가 다 적어 놓으시면은 여기다 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지금 말뚝의 정렬과 극지력 공식의 선단 지지력 부분에서 사질토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해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자, 예제 4.1입니다. 균질하고 건조한 사질토층. 자, 균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C가 제로가 되죠. 항타 시공된 콘크리트 말뚝의 길이가 12m이고 그래서 말뚝이 있는데 이 말뚝의 길이가 L은 15m입니다. 그리고 말뚝이 한 변이 30cm인 정사각형답니다. 이 정사각형이네요. 또 말뚝이 이렇게 정사각형 말뚝입니다. 30cm 곱하기 30cm 되는 정사각형 말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질토층의 건조 단위 중량 감마 D는 17kN per 입방메다이고 평균 전단 장각은 35도이다. 이 사질토의 탄성계수 E는 30 곱하기 10의 3승 kN per 제곱미터이며 파송비는 0.3이다. 이거를 베이식 컬호이 방법, 그 다음에 코일 카스텔로 방법, 마이오프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 선단 지지력을 구해보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베이식 컬호이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 단위 선단 지지력을 구하는 공식이 이거죠. 그래서 D 곱하기 감마 곱하기 N 감마 스타 더하기 시그마 D 다시 NQ 스타 빼기 1 요 식이 이제 기본 식이었죠. 자, 여기서 근입비를 먼저 구해봅니다. 근입비는 D분의 L이기 때문에 0.3분의 15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5보다 크게 되니까 말뚝의 길이가 12m네요. 15가 아니고
15m입니다. 12m입니다. 12m이고 그래서 보다 크니까 이 경우에는 QP-는 이렇게 이 항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강성지수 IR을 구해보니까 이 IR은 여기서 E라든지 포화송비 그 다음에 시그마 D 다시 파이를 다 넣어주는데 이 부분이 아까 전단 탄성계수 G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시그마 D 다시를 구해보니까 전체 깊이가 12m이고 이 12m이고 이때 건조다리 중량이 17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은 204kN/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IR 강성지수를 구해보니까 80.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강성지수 값을 이용해서 그림 4.14를 통해서 지질 개수를 구해. 자, 여기서 35도일 때 쭉 올려가지고 올려주면은 그 다음에 강성 지수가 80.8이죠. 8이니까 여기가 50 라인이고 100 라인이니까 요즘 되겠다, 그죠? 요즘에서 이렇게 쭉 꽂으니까 대략 이 값이 한 54쯤 나옵니다, 그죠? 네, 54쯤 나옵니다. 방금 구한 54를 이용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이 값을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54 넣어주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1812kN/제곱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선단 지지를 구하면 여기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0.3 곱하기 0.3 여기 면적입니다. AP에다가 방금 구한 1812를 곱해서 계산하니까 973kN이 선단 지지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일앤 카스틸레노의 방법입니다. 근입비가 D분의 L이 40이기 때문에 전단장의 35도니까 그림 4.15로부터 단위 선단지를 구하면은 이게 40일 때 요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전단 장각이 이렇게 35도 있죠, 그죠? 35도 라인이 여기니까 여기서 요리 내려주면은 손으로 그래서 좀 삐뚤삐뚤한데 실제로 이 정도 되겠죠. 하면은 이 정도. 그래서 지금 대략 요거는 파운드 단위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위로 올라가면은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값이 대략 한 8,000쯤 된다, 그죠? 8,000쯤 됩니다. 이 값이 8,000쯤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써서 대략 우리가 8,000 정도를 구했고 최대 값은 15,000 15메가파스칼 이하니까 OK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면적 AP 값을 이렇게 정사각형이니까 0.3 곱하기 0.3에다가 8,000을 곱해주면은 요거는 720kN이 나왔네요. 그래서 좀 전에 구했던 이 베이식과 컬호의 방법보다는 좀 작은 값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마이어호프의 방법입니다. 마이어호프의 방법은 지금 이렇게 요 Q-NQ 스타 값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죠. 균질한 사질토에 근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LB는 L과 같습니다. 그래서 LB가
L과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이때의 파이가 35도니까 35도일 때의 한계 근입 깊이를 구해주면 35도일 때의 배에서 쭉 올려주면은 요 값이 된다 그죠? 그래서 대략 10보다 조금 큰 값이 한계 근입 깊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계 10보다 더 크게 되면은 한계 근입 깊이 이상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계 근입 깊이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의 QP의 증가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시중되니까 지금 이 근입비는 0.3분의 12 아까 요 D가 0.3이고 묻힌 깊이가 10이니까 이게 40보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현재 이 QP 그러니까 이 단위 선단 지지력은 한계 선단 지지력과 같은 이거보다는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공식 50 NQ 스타 탄젠트 파이라는 식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파이 35도일 때에서의 Q 스타를 구해보면은 파이 35도일 때의 Q 스타를 구해보면은 올라가면은 NQ 스타가 이쯤 되죠, 그죠? 값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값은 12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공식 그대로 넣고 AP는 0.3 곱하기 0.3이고 50 그 다음에 NQ 스타 값이 120 그 다음에 탄젠트 35도 이렇게 잘해주면은 378kN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프의 방법이 가장 적은 값이 되고 실제로 이러한 황타 시공된 콘크리트 말뚝은 현재 37.8kN이 이 파일의 극한 지지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극한 지지력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상까지 우리가 선단 지지력 값을 각각 이 컬호의 방법과 그 다음에 코일 앤 카스텔로 그리고 마이오프 방법을 각각 이용해서 우리가 선단 지지력 값을 비교해 보았고 그 중에서도 마이오프 값이 가장 적게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전체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